살인 폭염으로 물든 북중미 월드컵, 또 찜통더위의 배후는 역시 지구온난화입니다. 이 재앙을 막으려 유럽연합이 전무후무한 초강력 카드 탄소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수백 개 품목에 탄소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데요. 대한민국 탄소 배출 1위 포스코가 6천억 원을 들여 전기로를 지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유럽은 왜 이토록 무서운 규제를 시작했고 우리 수출에는 어떤 타격을 줄까요? 2026년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 지금 핵심만 꼭 집어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만든 제품의 수출 가격이 %나 강제로 깎여야 한다면 기업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먼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즉 CBAM이라고 불리는 게 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내부에 있는 철강 공장이나 시멘트 공장은 탄소를 배출할 때마다 유럽에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EU ETS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탄소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밖에 있는 기업, 이러한 탄소 비용이 없거나 훨씬 낮은 나라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기업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키느라 비싼 돈을 내고 물건을 만드는데 인도나 중국,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 훨씬 원가가 싸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으면 우리 보고 망하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잘못하면 유럽 기업들이 규제가 훨씬 약한 해외로 공장을 옮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유럽은 수입품에도 똑같은 수준의 탄소 가격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제도가 왜 치명적일까요? 현재 유럽연합이 지정한 1차 타깃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처럼 에너지 소비가 엄청난 에너지 집약 업종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출 효자 품목이기도 하죠. 한국산 철강과 유럽산 철강이 유럽 시장에서 똑같이 $100에 경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런데 한국은 석탄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이 엄청난 고로 방식을 쓰고 유럽은 탄소 배출이 훨씬 적은 전기로 기술을 쓴다고 해볼게요. 결국 탄소 배출량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한국산 제품에만 순식간에 $10 탄소 관세 영수증이 발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기업은 마진을 현재 15%에서 22%로 스스로 깎아서 가격을 맞춰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대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 물건을 팔려면 우리 공장에서 탄소가 정확히 몇 톤 나오는지 검증된 공장 단위의 탄소 배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측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합니다. 대형 제철소에서 소재를 떼어다 가공해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원 공장에 탄소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만 대기업들은 영업비밀 데이터를 쉽게 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만약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연합은 기본 제출값, 디폴트 밸류라는 거를 적용해 버립니다. 문제는 이 기본값이 실제 배출량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진 일종의 징벌적 수치라는 거죠. 데이터 측정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고스란히 부풀려진 탄소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실제로 탄소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CBAM의 핵심 원리는 수입품에 탄소 관세를 매기되 원산지 나라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이 있으면 그 차액만큼을 빼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탄소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처참한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톤당 75유로, 우리 돈으로 11만 원에서 13만 원을 오가고 있죠. 반면 중국의 탄소 가격은 톤당 약 13달러, 한 18,000원 정도 선에 불과하고요.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 역시 톤당 7달러에서 11달러, 우리 돈으로 만원에서 15,000원 안팎입니다. 최근엔 2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도 유럽과 비교하면 국산 탄소 가격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톤당 10만 원씩의 차익을 유럽의 탄소 관세로 고스란히 뱉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유럽연합은 최근에 이 CBAM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온 글로벌 수입 규모만 연간 1,6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80조 원에 달합니다. 기존 제도는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기초 원자재 중심이어서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다는데요. 규제를 피해서 해외에서 원자재를 가공해가지고 제품 형태로 만들어서 EU에 우회 수출하는 꼼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EU는 이 우회 통로를 원천 봉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를 넘어서 이 소재를 사용한 다운스트림 제품인 지게차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정원용 장비라든지 이런 400개 품목을 CBAM 대상에 전격 포함시킨 건데요. 이 개정안은 연내 최종 합의를 거쳐서 오는 2028년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거기에다 허위 신고를 적발할 경우에 EU 집행위원회가 직접 조치할 수도 있는 강력한 감독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유럽의 CBAM은 환경보호라는 가면을 쓴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거센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부담을 호소합니다. 올해 초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글로벌 가스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로 농가의 부담이 커지자 비료와 암모니아만이라도 CBAM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EU는 이 요구를 받아들였지 않았죠. 이제 탄소는 환율이나 원자재 같은 재무적인 원가 변수로 편입되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가격 평가 기관인 패스트마켓스가 매일 최종 CBAM 인증서 가격의 예상치를 산출하는 CBAM 가격 지수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탄소 비용을 예측하고 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배출량 1톤의 차이가 곧 제품의 가격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마진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과거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의 절대 조건이 품질과 가격 그리고 납기였다면 이제는 탄소 배출량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쏘아올린 이 거대한 장벽은 전 세계 탄소 가격을 유럽 스탠다드로 강제 수렴시키는 연쇄 효과까지 낳고 있습니다. 국내 탄소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탄소가 곧 제품의 원가이자 핵심 규제가 되는 이 새로운 무역 질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입증하고 관리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녹색 전쟁의 시대. 임팩트온은 규제 정보와 업데이트로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